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4년차에 다 말라 비틀어진 며느리입니다.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억울하고 미쳐 돌겠는 마음이라서 하루에도 수십 번씩 마음이 이랬다가 저랬다가 합니다. 너무 답답해서 여기에라도 글을 올려보려고 하니 제 이야기 좀 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요새 김장철이잖아요. 저희 시댁도 김장을 합니다. 시어머니가 김치하러 오라고 해서 가면은 300포기가 기본이에요. 어머님께서 식당을 하시거든요. 해야 될 양이 많으니 김치 도와주시는 분들은 일당을 주고 데려오기는 하고 우즈베키스탄 그런 다른 나라 분들도 섭외하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꼭 부르십니다. 한 번은 어머님 그냥 중국산 김치 사시죠. 보통 식당에서 다 그렇게 하는데요. 너무 손 많이 가고 어머님도 힘드실 것 같아요. 했다가 너는 생각이 없다. 그 중국산 김치를 누가 먹냐? 정성껏 음식을 해야 손님도 그걸 알고 오는 거지. 그리고 너는 친정에서 김치도 안 만들어보고 시집왔냐? 아주 공짜로 결혼했네. 하시며 타박을 하시더라고요. 욱한 마음에 그럼 아가씨는 시집가기 전에 김치 했어요? 어머님한테 김장 배웠냐고요? 하니 걔는 공부해야지 무슨 김치냐? 라고 하시네요. 그래서인지 아가씨는 주말에 김장할 때도 얼굴 한번 비추지 않았고요. 이번 김장 때는 그래서 제가 아가씨랑 통화할 때도 불평을 좀 했더니 아가씨가 자기 엄마는 평생 김치 담갔는데 새언니는 젊은데 엄살이 너무 심하다며 시어머니 평생 고생만 한다고 불쌍하다네요. 그럼 아가씨가 좀 도와주지 그래요? 불쌍하다고 생각만 하면 뭐 하겠어요? 그랬다가 째려보고 레이저 쏘고 장난 아니고요. 그런 시누이가 혼전 임신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직장은 바로 그만뒀고 태교해야 한다며 이것저것 배우러 다니더군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 뒷바라지를 사수한 것부터 해서 임신하고 출산하고 나서까지 계속 저한테 시키셨습니다. 국 끓여 놓은 거, 반찬한 거 갖다 줘라, 병원 같이 가줘라 등등. 어머님 일하시니까 바쁘다고 자기 딸 수발을 거의 제가 들었습니다. 딸한테만큼은 모성애가 넘치세요. 임신하고 애 낳고 고생한다고 난리네요. 조리원부터 해서 몸보신 해야 한다고 전복이며 호박즙이며 바리바리 사다 나르시더군요. 손주놈이 예쁘긴 한데 좀 별나서 자기 딸 고생한다고 아주 애틋합니다. 그렇게 애틋한 모녀관계 지켜보다가 제가 아주 터져버린 건 며칠 전이에요. 아이 먹을 물렁물렁한 콩자반이랑 반찬, 저녁에 먹을 국거리까지 싸주시면서 저보고 좀 갖다 주라고 하시더군요. 갖다 주러 갔더니 바리바리 싸들고 와서 지쳐있는 저에게 시누가 본인 하소연을 하더군요. 자기 놈이 힘이 든다고요. 그러면서 새언니는 좋겠다. 우리 엄마 같은 시어머니가 있어서. 우리 시어머니도 우리 엄마 같았으면 좋겠다. 그러길래 네 엄마니까 너는 좋지라고 말하고 싶어서 목 끝까지 올라오는 거 참았습니다. 그리고는 말했습니다. 저번에 아가씨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서 보내준 딸기랑 수제 딸기잼 맛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거 한 번 더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전화번호 알려주시면 제가 주소를 묻고 시간 확인해서 가져다 드릴게요. 가는 길일 것 같아서요. 그렇게 받아놓은 전화번호로 한참을 망설이다가 시누의 시어머니께 전화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딸기 아주 고맙다. 이런 것까지 안 챙겨줘도 되는데 아주 고맙다. 우리 아들이 장가를 잘 가서 이런 일도 있네 이러시며 밝게 전화 받으시다가 제가 어느 순간 갑자기 다짜고짜 울었습니다. 안 울려고 했는데 너무 울컥하더라고요. 당황하시더니 무슨 일 있냐고 해서 그동안 제가 시집살이 당한 거, 아가씨가 나한테 했던 거 전화통 붙잡고 다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조리원 있을 때 저희 남편한테 시부모님 결혼 기념일이라고 여행 가자고 한 거랑 저한테는 몸 괜찮냐는 말 한마디 없으시면서 아가씨 조리 때는 그런저를 배달 셔틀까지 시키시고 내도록 김장 시키면서도 일 못한다고 타박하시고 김장 한번 하러 안 오면서도 늘 우리 엄마 같은 사람 없다는 아가씨 이야기까지. 그리고 아가씨도 시집살이 좀 시켜달라고 했습니다. 자기 엄마 같은 시어머니 원한다는데 제가 정말 미친 여자 같은 거 알겠는데 정말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정말 죄송한데 저희 시어머니처럼만 우리 아가씨도 똑같이 해주세요 하고 엉엉 막 울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어두워진 목소리가 느껴지고 거의 40분 가까이 통화했는데 제 얘기 끝까지 다 들어주셨습니다. 그러고 죄송하다 하고 끊고 짐을 싸서 친정으로 왔습니다. 그날 저녁에 신랑이 어디냐고 연락이 와서 친정이라고 답장하고 연락을 무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자고 일어나서 오후쯤에 전화가 몇십 통이 와 있었네요. 이혼하려고요. 그래도 속은 조금 후련합니다. 시누 시어머니께 시누가 아기 때문에 정신없다고 자기 집 방바닥 닦는 것도 나 시켰다고 일렀으니까요. 아가씨도 내가 겪은 거 10분의 1만큼이라도 느꼈으면 좋겠네요.
후기라도 할 게 있나 싶지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고민하다가 글을 남깁니다. 우선 왜 그러고 사느냐고 하는데 제가 모자란 거 맞는 것 같아요. 저보고 모자라느냐고 비난하는 댓글이 왜 화가 나지 않고 오히려 시원할까요? 오히려 저를 나무라는 댓글에 힘을 얻고 가니 제가 힘들긴 힘들었나 봐요. 성격이 내성적이어서 남한테 싫은 소리 못하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제 성격 때문만은 아닌 게 남편이 처가에 정말 잘합니다. 우리 집 아들 딸보다 잘하니 말 다 했죠. 저도 처음에 시댁이랑 거리 두고 살고 싶었는데 너무너무 효자라 그게 잘 안 되네요. 사람들이 암만 그래도 불효자보다는 효자가 낫다고 그러더라고요. 부모한테 못하는 놈이 제 처자식한테 잘할 리가 없다고요. 처음에 신혼집을 시댁과 시누이 근처로 구한 게 불행의 시작이 되었네요. 좀 살아보고 근처에 살았어야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 후회가 됩니다. 그렇다고 남편이 돈 다 한 거 아니고요. 결혼 비용 6대4 정도로 했습니다. 제가 사고요. 저랑 신랑 나이 차이가 9살입니다. 경제적 지원 받느냐는 말이 있는데 아니에요. 시댁이 결혼 전 대출 빚이 있어서 그거 갚는다고 나이에 비해 돈 못 모았고 저는 나이에 비해서 많이 모았습니다. 그래서 6대4 정도 했네요. 그리고 전업이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 전업주부 맞아요. 유산기가 있다고 누워만 있으라고 했거든요. 그때 직장만 그만둘 것이 아니라 시댁도 끊어냈어야 하는데 어쨌든 신랑이랑 상의해서 몸 관리도 하고 집에 있었습니다. 근데 차라리 직장 다닐 때가 더 나았네요. 스트레스는 더 많이 받고 울적해졌고요. 남편이 나이는 많았지만 정말 다정다감하고 착한 사람이라 많은 나이 차이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효자인 게 결혼하니 제 발목을 잡더라고요. 제가 시댁 때문에 속상해하면 제 눈치를 보며 잘했고 평소에도 뭐든지 잘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시댁에 불만이 있어도 남편한테 분풀이하고 참았던 것 같아요. 근데 남편은 저와 시댁 사이에서 어느 한쪽도 놓지 않으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신랑 손을 놓으려고 한 건데 어제 저녁에 신랑이 찾아왔더라고요. 차 안에서 자초지종을 다 들어보고 힘들어하네요. 저보다 더 신우네는 지금 난리가 났대요. 신우에 신우도 둘이 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나 원래 사이가 안 좋았었는데 저 때문에 완전히 틀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신우 어머니는 별 말씀은 아직 안 하고 있는데 신우가 앞으로 시댁 식구들을 어떻게 보냐고 울고불고 난리래요. 시어머니도 저 찾아오겠다고 난리인 거 신랑이 난생 처음으로 큰 소리를 쳐서 어머니가 충격을 받고 일단 조용히 계시고요. 그 얘기 듣는데 마음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돌아와서 생각했을 때는 차라리 잘됐다, 잘된 거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많이 힘들었나봐요, 저. 남편이 어떻게 하고 싶으냐고 해서 이혼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더는 힘들다고, 찻길에라도 뛰어들고 싶다고, 당신이랑 살다가는 말라 비틀어지겠다고, 나 좀 제발 버려달라고 엉엉 울었습니다. 남편이 미안하대요. 근데 저랑은 이렇게 못 헤어진대요. 시댁이랑 좀 먼 곳으로 친정 옆으로 이사가서 살면 마음이 좀 안정되지 않겠느냐고요. 시댁 식구들 아예 안 보고 살게 해주겠다고 솔직히 흔들려요. 신랑 성격에 한번 뱉은 말은 지키겠지만 저랑 시댁이랑 이렇게 틀어졌는데 우리가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자신 없다고 했습니다. 왜 진작 이렇게 해주지 않았냐고 원망이 들다가도 효자인 남편에게 미안하기도 하고 신경이 복잡해요. 신랑이 우선 집 알아볼 때까지 친정에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어제는 밤이라 좀 그렇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주말에 친정 와서 죄송하다고 양해를 구하고 집 구하는 거 상의 드린다고요. 제 마음 가는 대로 하려고요. 더 이상 누구의 눈치 보면서 선택하고 싶지 않습니다. 제 마음이 썩을 대로 썩어서 저부터 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최종 저희는 결국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노력한다 아직도 이야기하고 찾아오지만 도저히 시댁 트라우마를 제가 견딜 수가 없더군요. 10kg나 빠져버린 남편의 모습을 보면 안쓰럽기도 하지만 이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그렇게 살고 싶지 않거든요. 아이가 크면 모든 상황을 설명해줘야 하겠지만 벌써부터 왠지 이 변화를 알아채는 기분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씩 아빠랑 만나는데 더 이상 헤어질 때 울지 않더라고요. 남편만 보면 가슴은 아프지만 그래도 이제 저는 더 이상 잠 못 자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일은 없어졌네요. 최선의 선택이라 여기고 더 이상 후회하지 않으려고요. 감사합니다. 댓글 이거 진짜 공감된다. 뻔뻔한 신우는 자기 엄마니까 편하지. 대부분의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무슨 밖에서 들여온 공짜 하녀 취급하는 거 이해가 안 됩니다. 자기 엄마 같은 시어머니 만났으면 좋겠네. 김장 300포기 한번 해보라고 해요. 나도 만약 내가 이혼하려고 마음 먹었다면 신우야 시어머니에게 하고 싶었던 말은 다 했을 것 같습니다. 피해자는 알지 가해자들은 몰라요. 두 번째 사연 시어머니가 신우의 뺨을 때렸습니다.
우리 친정엄마는 매사에 조금 서투르십니다. 장애 등급을 받을 정도는 아니지만 요즘 말로 경계성 지능 장애라고 해요. IQ 검사를 하면 70 정도 나오시는 것 같네요. 하지만 일상생활에 조금도 지장이 없이 살아왔고 살림도 잘하고 엄마로서도 부족함이 없이 살아오셨습니다. 조금 어린애 같으신 거 빼군요. 우리 신랑도 한 번도 문제 삼은 적이 없고 결혼할 때 반대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어머니는 마흔의 시아버지를 여의시고 혼자 세 남매를 키워오신 분이세요. 여장부 스타일이시고 웬만한 일에는 힘들다 내색도 안 하시는 분이죠. 얼마 전 엄마가 집에 놀러 오셨습니다. 다 같이 밥을 먹으려는데 시어머니랑 신우가 갑자기 찾아오셨더라고요. 갑자기 와서 미안하다며 문을 두드리셨죠. 근처에 일이 있었다가 뭐 좀 주러 왔다며 한아름 장을 봐서 오셨더라고요. 친정 엄마가 시어머니를 반갑게 맞이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사돈어른 반가워요. 제가 꼭 밥을 해주고 싶습니다. 시어머니가 대답하셨어요. 저야 감사하죠. 엄마가 찌개에 계란말이에 잡채 이것저것 해서 재빠르게 상을 차리셨어요. 요리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보다 일가견에 있으셨기에 시어머니도 연신 맛있다며 잘 드셨습니다. 분위기도 좋고 두 어른이 말씀도 참 잘 나누셨습니다. 그러다 신우가 계란말이를 먹다가 달걀 껍질이 나온 모양이더라고요. 갑자기 악소리를 지르더군요. 아 이게 뭐야, 달걀 껍질이잖아. 순간 저희 엄마가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셨죠. 시어머니는 달걀 껍질을 요리하다가 다 들어가니까 유난 떨지 말고 먹으라고 하셨어요. 친정 엄마가 미안하다며 물을 들어가는데 가슴에 비수 꽂히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우리 아가씨 어려서 외국에서 공부한다고 유학생활이 길었어요. 그래서 표현이 좀 직선적이고 솔직한 부분이 있죠. 갑자기 저에게 한다는 말이 언니 엄마가 좀 모자라시다면서요. 근데 불 앞에서 칼로 뭐 자르고 요리해도 돼요? 위험하지 않나? 그 말을 듣고 망치로 한 대 머리를 맞은 것처럼 멍하고 엄마가 듣진 않았나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하나 이 자리에서 화를 내도 되나 만 가지의 생각이 스치더군요. 사실 엄마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큰 소리로 한 건 아니지만 거리가 가까웠으니. 그런데 그 소리가 끝나자마자 시어머니가 아가씨 뺨을 후려치시더라고요. 내가 너를 이렇게 가르쳤냐? 너 당장 일어나 하고는 아가씨를 일으켜 세우고선 우리 엄마한테 90도로 사과를 하시며 당신이 더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사부인 죄송합니다. 제 딸이 이렇게 버릇이 없습니다. 제가 자식놈 교육을 더 시켰어야 하는데 제 불찰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시는데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저도 당황스럽더군요. 사실 엄마는 상황을 100% 이해 못하신 듯 하세요. 하시는 말씀이 사돈어른 사돈 아가씨 왜 때리셨어요? 아가씨 괜찮아요? 하시더군요. 이럴 땐 엄마가 부족하신 게 다행이다 싶더라고요. 옆에 같이 밥 먹던 남편도 아가씨를 크게 나무라고 저를 다독여 주었죠. 대신 사과하겠다고 미안하다고. 그러고는 부랴부랴 시누이와 시어머니는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흐르고 시어머니가 한 번 더 오셨어요. 아가씨를 데리고요. 언니 죄송해요. 내가 모자라다는 말이 나쁜 말인 거 몰랐어요. 진짜예요. 그러면서 옆에 계신 시어머니도 제 손을 꼭 잡고 다시 한번 사과한다. 너무 마음에 담아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상처 줘서 미안해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전 그냥 웃음이 나더라고요. 아가씨는 발음이 TV에 나오는 한국말 섞은 외국인들의 발음 같거든요. 그냥 발음 가지고 웃음이 난 거 보면 저도 그날 이후로 마음에 담아두지 않았나 봐요. 어머님, 아가씨 사과해주셔서 제 맘 신경 써주셔서 감사해요. 마음은 잘 알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넘어갔네요. 시어머니는 친정 어머니가 훌륭하게 며느리를 잘 키우셔서 내가 며느리 복이 많다며 연신 고맙다 미안하다 이야기를 하셨네요. 사실 아가씨 보기에도 좀 많이 불편했습니다. 가족들 앞에서 뺨을 맞은 아가씨는 얼마나 무안했을까요? 그럼에도 또 찾아와서 사과하는 모습에 그냥 마음이 풀어졌죠. 또 시어머니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고 남편의 마음은 어땠을까? 그 상황이 어리둥절했던 우리 엄마는 또 어땠을까 싶더군요. 엄마는 저한테 전화를 해서 아가야 왜 아가씨 시어머니가 때렸어? 하는데 반찬 투정해서라고 하니 아가씨가 미국 살다 와서 그런 거야 때리지 말라고 해 하시네요. 그 당시에는 마음이 아프고 속상한 마음도 컸는데 그래도 지금은 참 따뜻한 마음입니다. 언제나 인자한 시어머니 귀여운 아가씨 무조건 내 편인 남편에게 순수한 우리 엄마 내일은 아가씨 데리고 나가 원피스라도 한 벌 사줘 볼까 싶어요. 이제 더 이상 미안해하지 말라고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입니다. 개념 없이 남 생각하지 않고 본인 하고 싶은 말 곧이곧대로 하는 것들은 내가 좀 직선적이에요. 난 뒤끝 없어 라고 포장해서 표현 안 했으면 좋겠네요. 아니 그렇게 하더라도 그게 멋진 게 아니라 창피한 거라는 걸 알았으면 시누이 말에 마음 상했어도 시어머니가 저렇게 대신 화내주고 남편이 펄펄 뛰어주니까 그냥 넘어간 거지. 자기네 집 식구라고 감싸 안았어봐요. 2판 4판이지. 근데 저런 시어머니도 있구나. 정말 부럽네요.